예, 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 최민경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민경님의 간단한 경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어느 군의 인민보안부, 옛날에는 안전부라 그랬어요. 군안전부.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서인 주민등록과에서 기여원으로 일했습니다. 문서 정리하는 기여원. 다른 명칭은 주민등록 인입송원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모든 보안소 주민등록과에서 어떤 일을 하며 거기에 비해서 모든 북한 주민은 어떤 부류로 신분적인 이익과 불이익을 당하는가, 이 모든 데 대해서 이분이 직접 일하는 과정에 보고 듣고 겪은 그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과 기여원 출신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뽑는가? 제가 198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9년도 1월 달부터 주민등록과에 인입성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한계리에서 2명, 그 다음에 우리 지구 같은 데는 한계 지구 있잖아요. 탄광 지구 같은 탄광지구 데는. 노동자 예, 부거든데. 거기는 지구다 보니까 많으니까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여러 부류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최대 한 3명 정도. 3명. 북한에서는 토대라고 그래요. 토대 안에 기본적으로 출신 성분하고 사회 성분이라고 하는데, 통틀어서 토대 89년도부터 90년도 1월 달까지 정확히 근무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토대가 좋은 분들로 일단 선출이 돼요. 그래서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계급을로 치면 기본 군중이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어요. 그것도 심사를 엄격히 할걸? 엄청 하죠. 그래서 비밀보장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조국당 비서 딸하고 제가 유일하게 둘이 갔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 무슨 일을 하나? 거기에 들어가면 군안전부, 지금은 군보안서라고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국민등록과가 있어요. 국민등록과는 주민등록과라고 별도로 있어요. 제가 근무한 주민등록과, 여기에서는 1년 동안에 한개 지구든 한개 리든 거기에 예를 들어서 500명이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 대거, 그거 주민등록과에서 한다. 주민등록과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했어요. 군 보안서단 하니까 거기에 담당 주민등록과 지도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군복을 입었어요. 동사무소에도 주민등록 지도원이 딱 나와 있어. 평양시 경우는. 예, 다 있어요. 우리는 다 사민들이에요. 사민들이라도 엄격히 말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는 한개 군의 전 거주하던, 어쨌든 그 사람 군당 책임비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그 문건이 다 거기에 있겠구만. 다 있죠. 문서 보관하는 데는 다 철문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다 번호키를 했어요. 근데 그건 누구도 몰라. 우리는 규정대로 8시 반에 딱 안전운동과 똑같이 출근을 해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계급적 토대하면 출신 성분이 들어가고, 네. 사회 성분이 있거든. 그러면 출신 성분은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출신 성분은 내가 출생을 했을 때 내 고조 할아버지부터 그게 출신 성분이에요. 그렇지. 내가 출생했을 때 엄마 아버지. 예,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예. 사회 성분은? 사회 성분은 내가 출생을 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본원을 위주로 해서 그게 사회 성분인 거예요. 좋은 출신 성분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도강을 했잖아요. 도강.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누굴 도강해가지고 종교를 믿었단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회 성분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게 사회 성분이에요. 원인을 위주로 해서
그 사회 나가기 전에는 학생일 일용 문건에 사회 성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직업군으로 노동 연령이 돼서 사회에 나갔을 때부터 사회 성분이 붙는다. 네. 죽을 때까지. 그게 사회 성분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노동자인가, 네. 농민인가, 네. 그다음에 인테리어인가, 기자 했는가 이 모든 걸 싸잡아서 사회생활로부터 들어가는 게 사회 성분이다. 요거는 순 본인이 위주예요. 그래서 사회 성분이 본인이 잘못함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토대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차이인 거예요. 이 성분은 본인이 활동에 따라서 적대 그렇죠. 계층으로 떨어질 네. 수도 있고 네. 기본 계층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고 네. 소위 핵심 계층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여기서 바꿔질 여기서 수가 바꿔진다. 네. 아 그렇게 되네. 야 이게 이렇게 되는만. 네. 출신 성분과 사회 성분. 출신 성분은 부모 죄지만은 사회 성분은 내 죄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네. 소리 아니에요? 네. 야, 그러면 이런 주민등록문건, 매 주민한테 있는 문건 정리는 한 해에 한 번씩 하나, 일상적으로 하나. 1년에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이 우리 손에 달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할 때 당시에는 벌편도 안 되고 만년필도 안 돼요. 딱 철필. 여기는 편이라 하죠. 먹도 먹즙이라고 하는데 그 먹을 싹 갈아가지고 먹즙 통이 있어요. 북한은 그때 당시는 열악하니까 그 화장품 통. 그렇지. 거기에다 딱 다 갈아가지고 해면 그거 딱 넣어가지고 그거 찍어서 그렇게 문건을 정리. 이게 왜 그러면 먹으로 딱 손으로 써야 되나? 제가 그 알기로는 그 옛날부터 그 다 조상대대로 먹을로 갈아서 이렇게 쓰고 그게 아마 연구한 거 봐요. 그게 지어도 안 지고. 왜 그런지 아우? 네. 누구도 위조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문건 작성자가 다 또 기록되잖아. 네. 그렇지. 네. 필체를 누가 했다는 걸 다 남겨서 네. 그 가미하거나 위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도 모든 북한의 주민등록 문건은 철저히 네. 목으로 딱 돼 있어. 저 같은 경우는 한개 리가 우리가 2명이 담당이니까 그거 딱 자기 리 거만 그거 그렇지. 다 정리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를 한 해에 한 번씩 재조사하고 재등록하나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나? 1년에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당연하죠. 주민 전체 담당 지역의 네. 주민들을 재조사하고 사회 성분상 변화가 없는가, 네. 집안에 도강자가 없는가, 범죄자가 그렇죠. 없는가 이걸 다 기반해서 하겠구만. 그리고 여기면서 출생, 사망 그거 다 하죠. 그러면 또 신원조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원조회는 이렇게 내가 승급을 하고 군부, 군대도 뭐 내가 소위로 발령이 난다던가. 그다음에 대학도 그래요. 그다음에 뭐 절도, 심지어 뭐 노동자 세포비서까지 신원조회를 무조건 예, 무조건 다 예, 초급단 비서, 예, 심지어 그까지 다 신원조회를 걸쳐야 돼요. 김일성 족속을 지휘한 전체 북한 주민은 사회생활하는 전체 북한 주민은 직위 고하에 관계없이 간부사업에 들어갈 때는 그저 신원조회를 그 즉시로 1차, 2차, 3차에 걸쳐 갑니다. 중앙당 다 중앙당 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 북한 애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도 신원조회를 자기 독자적인 선으로 다 합니다. 출신 성분 나쁜 놈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승급 내지 상벌 관계가 제기될 때 신원조회를 별도로 또 합니다. 맞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 김일성 족속은 어떤 간부권에도 어떤 대학권에도 불신문자라고 하는 사람들, 적대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상이 불량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득권에도 진입 못하게끔 이렇게 정말 이중 삼중으로 검증 과정을 거쳐놨는데 그게 바로 일상적인 주민등록문건 조회 정리. 두 번째는 수시로 벌어지는 신원 조회 사업을 통해서 여기서 다 걸러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집합을 해서 딱 그 1년 다 그래가지고 평양에다 집합하더요. 집합하지. 네, 평양에다. 국가인민보안성 주민도 거기에 또 다 들어가는 거야. 전체 인민 2,300만이라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지. 네네네. 이렇게 어마무지하게 소위 계급 진지, 계급 독재의 그 시스템을 이렇게 깔아놨다는 것. 그러면
간부 사업한다. 네. 중앙당 일꾼들 간부 사업할 때는 몇 천까지 보나? 중앙당원은 그 저기 핵심 계층, 특별 계층이라고 해도 하고 특별 계층 맞아. 핵심 계층 이게 1번이에요. 이분들은 승급을 할 때 12촌까지 봐요. 직계 외곽현이고 뭐이고 통틀어서 12촌까지 봐요. 중앙당, 도당, 책임비서. 본다. 네. 군당은 아닐 수도 있지. 예, 군당은 아니에요. 군당 아니고 예, 도당까지. 예, 도당까지. 그렇죠. 그리고 군대들은 군대 군단장, 군단장. 정치부장, 군단장. 그거까지 군단 그럼 정치부장까지. 12촌까지 보면 당연하죠. 군단장, 12촌. 정치부장. 예, 군단 정치부장까지. 그 자기도 모르는 12촌까지 예. 그때 알게 되겠네. 네, 그때 알죠. 야. 예. 그다음에 또 그리고 그 이제 그 말하는 보이지돈, 보이지도 군단 책임비서, 그다음에 조직부지돈 이분들은 10촌. 10촌. 군급 기득권은 이렇게 본다. 그다음에 그 뭐 안전원들, 행정 쪽으로는 8촌까지. 행정 쪽으로는 행정지도원 리당 비서 리를 내려가잖아요. 리 내려가지. 예, 무슨 거기 어쨌든 행정 거기 예 거기 단위는 8촌. 8촌. 아이고 야 해먹기 힘들겠다. 그다음에 뭐 부문당 비서, 제일 말단, 최말당 간부들, 제일 말단, 세법비서, 네, 심지어 뭐 선생, 교원들, 선생, 뭐 교원. 하여튼 그런 이런 뭐 부기원, 심지어 그런 것까지 5천. 5촌까지 본다. 그게 끝에 이 말이 맞아. 5천까지. 우리 최민경님이 이렇게 삼천까지도 얘기해 보는 주니까 것도 없어요. 최민경님의 어쩌네, 얘기를 그렇게. 들으니까 네. 나도 기억이 다 살아나네. 기억이 나죠. 이거.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본다. 매번 간부사업 할 때마다 보증인도 다시 확인하나? 그렇죠. 그 해에 내가 기록을 예를 들어서 98년도 거 제가 작성을 했어요. 입당 보증인도 나도 있고. 있고. 그렇지. 있어요. 출신 성분 보증인, 사회 성분 보증인 다 당연하죠. 있어야 돼. 있어요. 보증인이 누구. 보증인은 대체로 몇 명씩 세우나? 그 저기 2명 있고 보통 세법비서, 부문당 비서, 초급당 비서. 네, 무조건 그냥 그저 북한은 당이 최고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쉽게 말하면 당일분을 하죠. 중앙당 이분들은 그냥 그저 12촌. 그다음에 행정 쪽으로는 그나마 그래도 10촌, 8촌이 어디예요? 10촌, 8촌. 예, 그게 들어간다는 게 그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과에서 네. 핵심 계층, 특별 계층, 네. 기본 계층, 복잡 계층, 네. 적대 계층을 네. 다 분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돼 있나? 계층하고 핵심 계층이 같은 말이에요. 기본 핵심이라 하는데 항일 빨치산 줄기, 흔히 말하는 백두산 줄기 이분들이고, 그다음에 그 저기 대남 사업, 대남 가족, 예 가족, 그다음에 애국열사 가족. 애국열사 가족, 예, 이게 이분들이 특수한 경력이에요. 피살자 특수계층. 가족 이런 것도 다 피살자, 들어가나? 피살자 그 줄기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군중이라. 기본 군중 보자. 예, 기본 군중은 예, 그 거의 그때 당시만 해도 28%를 했거든요. 100% 중에서 핵심 계층은 몇 프로라 그랬나? 핵심 계층은 거의 그냥 그저 뭐 1%나 될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저 1, 2% 정도? 오리지널 핵심 계층 네, 그렇죠. 1%. 예, 주민 구성원에서 예, 그러니까 소수라 하는 거지. 극소수. 예, 극소수다. 예, 그거는 그런 프로 자체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그때 기본 군중도 많지가 않았어요. 28%를 했어요. 28%. 기본 네. 군중이 28%. 네. 90년대 초 이야기입니다. 기본 군중에는 교원, 기자, 과학자, 기술자 이런 거 다 속하잖아. 그렇죠. 예술인이고 뭐고 다 속하잖아. 예, 거기에 다 속하는 거죠. 기본 군중은 보통 노동자. 말하면 당원이라면 알면 돼요. 조선노동당원. 조선노동당. 노동자 농민이라도 당원이면 기본 군중이에요. 그다음에 그 저기 복잡 군중. 복잡 군중은 또 뭐요? 예, 요거는 그냥 43%. 그러면 예를 들게요. 이 복잡 군중이 되게 여기에 많은데 그 여기면은 월남자 가족도 들어가. 월남자 가족. 예, 그때 6.25를 겪으면서 이 가족. 복잡 그렇지. 군중이 월남자 가족에서 제가 그 이 문건을 정리했을 때는
그게 제일 많았어요. 월남자 가족이 제일 많고, 예, 그 다음에 추방된 사람들. 추방자. 교화 출소자들. 출소자. 예, 48%가. 북한 주민 구성에서 이렇게 많다는 그 소리입니다. 네네네. 잠정적으로 겉은 드러내지 않지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다 복잡군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일 프로도 제일 많아요. 제일 많지. 제일 많아요. 저는 들어갈 때 이거 서류하면서 저는 기본 군중이 제일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복잡 군중이 그렇게 많다. 그리고 그냥 그 적대 계층이라고 하는데, 예, 적대 계층은 그냥 거의 20%. 적대 계층은 어떤 부류 사람들인가요? 종교, 한국행, 종교, 간첩. 과거 치안대 가담자. 네, 무조건 간첩은 이 적대 계층에 드는 거가. 아, 간첩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청산해야 되죠. 그렇지. 사람들. 정파주의자들도 적대 예, 계층입니다. 내가 그 이 정리를 하면 보니까 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새삼스럽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그렇게 경계를 그때 한국어 망명학 우리 지금은 뭐 하도 너무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 적대 계층이 한국행을 한다던가 무조건 총살이었잖아요. 그렇지. 이게 적대 계층인 게요. 그냥 그렇지, 여기 이 그렇지. 정부에 반항하는 자 이렇게 그렇지. 하면 거의 간첩하고. 이걸 다 놓고 보면 우리가 플롯을 봅시다. 1990년대 초에 기본군중하고 핵심 계층 약 30% 안 되겠지만은 30%가 계급진지에서 김일성 족속이 의지하는 계층이었다. 그에 거의 70%에 달하는 북한 주민은 복잡군중 아니면 적대계층인 거예요. 이런 걸 들고 억지로 계급 독재를 하며 갑니다. 이자들이 저 주체혁명위협이 완수될 때까지는 가는 그 꼭대기에는 북한 인민 70%의 희생과 피바다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 죽여가는 길이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탈북자 3만 시대가 왔거든. 네. 3만 넘어서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고 그렇죠. 또 너무 그 정말 반감이 생겨서 욕한 사람들 네. 과거에는 기본계층 됐을 수도 있고 특별계층 됐을 수 있는 자들이 저체지가 계속 연명해 갈수록 적대계층과 복잡계층의 플러스는 나로 올라가게 돼 있어. 네네네. 그리고 제가 빠뜨렸는데 이 적대 계층이 무조건 정치범으로 보면 돼요. 정치범 무조건 들어가지. 네, 심지어 그 돈을 태우잖아요. 그것도 이 적대 계층에 들어가요. 다 들어가. 김일성 족속의 고려 미신에 관한 네, 경우. 맞아. 그거는 뭐 얄짤없어. 그러니까 네, 그거 빼뜨렸네. 저 나라는 그 불량스럽고 비상식적인 가장 극악무도한 인류의 역행하고 자유의 역행하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체제보다도 제일 악랄한 체제를 수립하면서 정말 전체 인민을 지금 적대계층, 복잡계층으로 거침없이 밀어면서 가는데 네. 저 체제가 전망이 있을까? 제가 예, 아유. 그때 당시 89년도 그리고 제가 97년도에 12월에 첫 탈북했거든요. 그리고 그 어쨌든 불행하게도 북송이 그간에 돼가지고 갔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황폐화가 되고 그렇지. 내가 살던 고향에 흔적도 없고 그 홍수 나가지고 다 그리고 상가들이 다 벌거숭이 돼가지고 상가들 쟤는 어때 그걸 그렇게 많이 나요. 2000년대 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북한이 변했다, 변혁하고 있다. 믿지 마십시오. 위선자들이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북한은 도무지 앞으로 갈 수 없는 체제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76년간 김일성 족속은 개꿈을 꾼 거예요. 단 이해관계는 체제 유지밖에 없습니다. 세습 공산 독재 체제 유지밖에. 오늘 북한 주민들은 핵 미살이 아니더라도 네. 이 계급적 성분관계의 급격한 지각 변동에 위해서라도 네. 김일성 족속 김정은 신격화는 나날이 깨질 것이며 네. 저 체제의 반기를 드는 계층은 더 탄탄히 다져질 것이며 네. 그 대우는 100배에 나갈 것 같네. 네. 그리고 지금은
자기 엄마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출신 성분이 어디 있어요? 정은이 엄마도 그렇지. 제일 교포들이잖아요. 이 모든 주민등록 이 시스템에 없는 족속이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 출신 성분을 만들어 나가요. 왜냐하면 이 출신 성분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김일성 족속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김일성 족속은 여기 안 속해. 네. 그런데 자기네는 안 속한단 말을 안 해버리다니까. 맞아. 야, 네 애비는 기국민 출신 아니냐? 네 애비는 뭐 저다며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아무 명분 없는 짓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속히고 참. 그래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지. 그 체제에서 정말 인권이란 것도 모르고 뭐 개똥 같은 건 출신 성분. 예. 이 북한의 이 독재 체제가 얼마나 악의적인가 하는 거는 주민등록 사업을 어느 기관에서 다루는가 보면 압니다. 대한민국은 주민센터에서 봉사의 차원에서 하는데 그렇죠. 저 북한은 독재 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권총차고합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